(11월) 미소매 판매가 0.3% 증가해 올 연말 대목의 매출이 예상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미국 경제는 물가가 2.4%로 진정되고 기준금리는 4.6%로 인하되는 대신 경제 성장률은 1.4%로 냉각될 것으로 미 연방준비제도가 내다봤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대통령 탄핵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2024년 연간 국방예산 8,860억 달러를 초당적으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테러 워치리스트에 200만 명이나 등재해 있어 6년 만에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0.3% 증가해 올 연말 대목의 매출이 예상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소매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증가세를 보여 올 연말 대목의 총 매출도 3에서 4% 증가 예측을 웃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미 국민 소비자들이 역시 지갑을 계속 열고 있어 소매 매출과 올 연말 대목의 경기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3% 증가했다고 연방상무부가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0월에 마이너스 0.2%에서 급 반등한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마이너스 0.1% 예측을 깨고 호조를 보인 겁니다. 더욱이 지난해에 비해 11월 소매 판매는 4.1%나 급등한 것이어서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를 크게 웃돌아 소매점들이나 소비자들이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1월의 소매 판매에서는 유가 하락으로 주유소들의 판매가 전달보다 2.9%나 감소했습니다. 전자 가전제품도 전달보다 1.1%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식당, 술집의 소매 판매는 1.6% 늘어났습니다. 스포츠용품은 1.3%, 서적 음반 1.0%, 가구류는 0.9%, 의류 0.8%, 그로서리 0.1% 등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1% 늘어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판매는 전달보다 0.5%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에다가 주거비와 교통비, 의료비 등 서비스 지출을 합하면 미국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전체 미국민 소비 지출이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상황을 가늠해보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11월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임에 따라 최대 쇼핑 시즌인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의 올 연말 대목 경기도 예상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장 매출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으나 온라인 매출은 올해도 신기록 행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만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98억 달러로 전년보다 75%나 증가했고 사이버 먼데이에는 124억 달러로 전년보다 9.6%나 급증하며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11월과 12월의 총 매출이 전년보다 3에서 4%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해놓고 있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물가가 3%대 초반으로 크게 진정된 반면 아직 일자리 안정은 지속되고 있어 올 연말 대목의 지갑을 계속 열고 씀씀이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내다본 2024년 미국 경제는 물가가 2.4%로 더 진정되고 기준금리는 3번 내려 4.6%로 인하되는 대신 경제 성장률은 1.4%로 냉각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피하고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으나 2024년 새해 연준 목표치보다는 약간 높은 2%대 중반의 물가와 여전히 높은 4% 중반의 고금리로 성장이 1% 중반에 그치는 한 해를 맞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와 연착륙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신에 2024년 새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존의 경제를 맞을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예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의 마지막 FOMC 회의를 마치며 수정 발표한 새해 경제 전망치에서 첫째, 물가 잡기에서 성과를 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연준은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로 올 연말 2.8%까지 더 진정시키고 내년 말에는 2.4%까지 더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목표치인 2% 물가는 2025년 말에 2.1%로 근접시킬 것이지만 2021년 6월 9.1%까지 치솟았던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을 11번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3%대로 진정시킨 데 이어 새해에는 2%대 중반까지 추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물가 진정에 따라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완전 끝내고 몇 달간 동결한 후에 2024년 2분기부터는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해 한 해 동안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 연말 5.4%에서 2024년 말에는 4.6%가 되고 2025년 말에는 3.6%, 2026년 말에는 2.9%가 될 것으로 연준은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 물가 진정과 금리 인하가 가능해지는 반면에 일자리 증가와 성장률은 다소 둔화, 냉각될 것으로 연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올 연말 3.8%를 기록했다가 내년부터는 4.1%로 올라갈 것으로 연준은 예상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현재 한 달에 15만 개에서 19만 9천 개로 다시 늘어난 일자리 증가폭이 새해에는 10만 개 아래로 냉각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소비 지출이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미국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둔화 냉각이 불가피해져 올 연말 2.6%에서 내년 말에는 1.4%로 둔화되고 2025년 말에는 1.8%로 소폭 나아질 것으로 연준은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말에도 1.9%로 2% 아래에 머물 것으로 연준은 성장 둔화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연간 성장률이 3%가 되면 건전한 성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공화당 하원이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대통령 탄핵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백악관과 민주당은 수개월간의 조사에도 탄핵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고도 강행하려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공화당 하원의 바이든 탄핵조사 공식 착수를 계기로 선거철 정쟁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바이든 탄핵 조사를 공식 착수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221대 212로 가결시켰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이 반대한 100% 당파에 따른 표결이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이미 9개월 동안이나 바이든 탄핵 조사를 벌여왔으나 법적인 권한에 시비가 걸리고 관련 문서와 증인 소환이 어려움에 부딪혔다며 결의안을 가결시켜 공식 착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주도로 정부감독위원회, 법사위원회, 세입위원회별로 바이든 탄핵 조사를 한층 강화하게 됐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특히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와 중국 기업이나 기업인들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씩 소득을 올렸는데 아버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중점 추적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인 브리스마가 150만 달러, 중국 기업인이 100만 달러나 헌터 바이든에게 제공한 것은 아버지인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을 보고 실행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 여부를 중점 추적하고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부패 스캔들을 조사하던 아버지가 부통령에 재직하고 있을 때 100만 달러, 퇴임한 직후에 50만 달러 등 모두 150만 달러나 이사 봉급 등으로 받았는데 부패 혐의를 감추고 미국의 원조를 상실하지 않기 위한 로비로 공화당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바이든 가족의 외국과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문건들과 증인들을 대거 소환해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중점 추적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매일 잠에서 깨어 미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하고 국가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는 이슈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화당 하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결의안이 채택되는 날에 맞춰 하원 청문회에 소환이 아닌 증인으로 전격 출두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자신과 바이든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다른 증인들과 문서 제출을 가로막고 있어 공식적인 탄핵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화당 하원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 증인으로 자진 출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선거철에 워싱턴 정치권의 정쟁만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화당 하원이 수개월간의 탄핵 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바이든 하원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이더라도 공화당 하원의원 2명만 이탈해도 통과되지 못하게 돼 하원 탄핵 가결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에 2분의 1인 67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직에서 도중에 내쫓는 바이든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당파 대립 속에서도 2024 회계연도 연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최종 승인된 8,860억 달러 규모의 내년 미국 국방 예산은 미군 봉급의 5.2% 인상과 중국, 러시아에 맞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훈련 강화 방안, 영국, 호주 등과 함께하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선거철을 앞두고 정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나 거의 유일하게 국방 예산만큼은 초당적 지지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까지 지출하는 2024 국방수권법안은 상원에서 87대 13으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 310대 118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2024년 미국의 국방 예산은 8,860억 달러로 전년보다 280억 달러 3% 더 늘린 겁니다. 최종 확정된 2024 연간 국방 예산에 따라 미군들과 군무원들의 봉급이 5.2% 오르게 됐습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에서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맞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방안과 147억 달러의 예산을 담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을 더 자주, 더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군 병력에 대한 훈련과 어드바이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한 번도 공개 또는 이전해주지 않아온 핵추진 잠수함을 처음으로 영국, 호주와 공동개발 제작하는 방안을 승인해 인태지역 억지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밖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영장 없는 감시를 가능케 해온 피사 조항을 일단 4개월 연장하고 지속 연장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이 피사 조항은 미국이 한국 등 외국에서 도감청을 할 때 법적 근거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3억 달러를 2026년까지 연장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05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긴급 예산안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르면 내주 상원에서 국경안보 조치 부착에 대한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전쟁 비용으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610억 달러,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게 40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는 비상예산안은 연간 국방예산과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된 2024 국방수권법안에는 강경보수파들이 밀어붙여본 미군들의 낙태 접근과 성전환자의 헬스케어를 차단하는 제한 조치들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정부의 통합 테러 와치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200만 명이나 등재해 있어 6년 만에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비슷한 무고한 미국 거주민들이 잘못 포착되는 바람에 해외여행이나 취업 신원조회 등에서 심각한 피해를 보는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안혜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9.11 테러 직후인 2003년부터 통합된 테러 워치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해놓고 공항 검색이나 신원조회 등에서 매치시키고 요주의 인물들을 감시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러 분자들은 아니지만 위험인물로 지목돼 미국 정부의 통합 테러 워치리스트, 즉 감시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들은 200만 명에 도달한 것으로 CBS 뉴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는 정부 데이터들과 법원 기록, 전현직 정보 당국자들 1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테러 워치리스트에 올 연말 현재 200만 명이나 등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당국이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했던 2017년의 116만 명에 비해 6년 만에 2배나 급증한 겁니다.
2003년 12월 1일 최초로 가동됐던 통합 테러 워치리스트에는 12만 명이 올라 있었는데 20년 만에 20배나 급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테러 워치리스트에 올라 있는 200만 명의 대부분은 외국 태생들로 추정되고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도 수천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테러 워치리스트에 올라 있으면 항공기에 탑승할 때 검색에서 걸려 정밀 수색을 당하거나 탑승 금지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회사 측이 FBI에 신원 조회를 의뢰하면 감시 대상자로 나와 취업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무고한 미국 거주민들이 수만 명이나 이 같은 피해를 당하고 정부 당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항의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98%는 테러 워치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과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스탠포드 박사과정을 수료한 한 여학생은 9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FBI의 잘못으로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습니다. FBI는 수사요원이 항목에 잘못 체크하는 바람에 이 여학생이 테러 워치리스트에 올라가게 만든 대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FBI는 이를 계기로 테러 워치리스트에 등재하려면 얼굴 사진과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비롯해 추가 정보들을 요구해 이름만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재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테러 워치리스트에 올라 있는 감시 대상자들 중에서 새로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명단에서 제외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FBI는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